KBS 이 정권 들어서 KBS, MBC 같은 공영방송이 완전히 좌파적 이념 편향성에 사로잡혀서 온갖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KBS에서 공영방송 노조를 이끌면서 나름대로 옳은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 기자들을 이끌고 있는 성창경 공정노조 위원장이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정신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할 만큼 저렇게 과문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분이 살아계셨을 적에 받았던 여러 가지 영감과 또 그분 예? 죄송합니다. 박정희 요즘 하도 많은 그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세대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저는 현직 기자고요. 여러분께서도 노조라 하면 아마 치를 뜨실 분도 계실 텐데, 저도 민주노총과 싸우기 위해서 노조에 가입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노조 천국이 된 듯합니다. 너무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을 중심으로 박정희 정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은 세 번째 좌파 정권입니다. 예전의 두 번과는 달리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정체성이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가 할 정도로 급격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안보, 외교할 것 없이. 그래서 저희는 이게 많은 분들이 적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그렇지만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이 나라가 김정은에게 노동당 정권, 세습 정권에게 바쳐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특히 여기 나오신 어르신들이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안보가 무너지고 우리 군이 해체된다고 할 정도로 DMZ 상공에서 정찰 비행도 하지 못하고 서해 NLL도 무력화되고 있다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상황을 타개할 만한 지도자가 없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우려하고 계시고, 지금 왜 대한민국은 인물이 없나라고 묻고 계십니다. 특히 제도권, 정당, 정치 또는 공무원, 군인, 경찰 가운데. 그래서 어쩌면 또 다른 박정희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 멀리 초인처럼 광야에서 말을 타고 올 것 같은 느낌에 우리는 그 어떤 위대한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또 그 때가 그런 분을 지금 맞이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박정희 정신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박정희가 나타났고, 두 번째 그분의 인생은 철저하게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이고, 세 번째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은 1917년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셨습니다. 식민지 치하, 얼마나 우리 암울했고 나라를 빼앗겼고 주권이 없던 시대에 청년 박정희는 절망했겠습니까? 그는 군인의 길로 갔고 결국은 군인의 길에서 정치가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혁명을 했던 5월 16일, 저도 그 해 태어났습니다. 61년도에 태어났는데 그 시기에 대한민국은 이른바 그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고 장면 민주당 정권의 무능과 부패 등으로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까? 아마 지금의 혼란도 그때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데모가 얼마나 많았던지 데모하지 말자고 데모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호련히 나타난
박정희 역사의 위인들 보면 특히 박정희 대통령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나폴레옹과 이순신을 존경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처럼 언급했던 이 두 분도 굉장히 불우한 시대를 보냈고 나라가 어지러울 때 프랑스 혁명이라는 그 이후에 무질서한 상황에서 나폴레옹이 등장했고 임진왜란이라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때 이순신 장군이 나타난 것처럼 박정희도 그때 나타났다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 이분은 권력을 탐하기 위해서 정권을 잡은 분이 아닙니다. 이게 다른 분입니다. 역대 많은 대통령과 권력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그 정점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지만 이분은 그 정점에 올라간 이유가 대한민국의 근대화, 잘 살아보세요. 근면자조협동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개조하기 위해서 권력이 필요했고 이 나라를 고치기 위해서 이분이 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많은 전임 대통령들이 실패한 이유는 대통령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올라가고 난 뒤에 나태해졌고 부패해졌습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달랐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박정희는 싸웠던 분입니다. 암울했던 시들 61년을 전후로 해서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까? 그때 박정희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투쟁, 싸움이었습니다. 시대와 싸웠고 역사와 싸웠고 조선조 흘러내렸던 말하자면 성리학의 명분주의, 형식주의와 싸웠고 우리의 관습과 싸웠고 전통과 싸웠습니다. 분파주의와 싸웠고 공산주의자들과 싸웠고 학생과 싸웠고 야당과 싸웠습니다. 철저하게 싸운 분입니다. 나라를 근대화시키고 잘 살아보기 위해서 반대하는 그 어떤 세력과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분에게 붙여진 이름이 있습니다. 독재자. 18년이라는 집권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박정희 정권이 18년이 아닌 지금처럼 5년이나 6년 또는 4년 단임을 했다면 포항제철이 세워졌을까요? 현대자동차가 세워졌을까요? 현대중공업이 만들어졌겠습니까? 경부고속도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온전하게 세워졌겠습니까? 아마도 지금처럼 그 앞의 역사를 지우기 시작하고 훼손하기 시작한다면 경부고속도로가 대전이나 또는 대구쯤 해서 멈추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숱한 공단과 공장들은 지금쯤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분이 저는 위대한 민주주의자라고 봅니다. 왜? 대한민국을 처음으로 가난에서 벗어났고 처음으로 주체성을 세웠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갖게 했던 거고 가난으로부터 독립됐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가능하게 됐던 거 아닙니까?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움직였던 엔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욕을 먹어야 합니다. 욕을 먹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도자들, 숱한 지도자들 보십시오. 중간층에 있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욕 먹기를 싫어합니다. 숨습니다. 피합니다. 핑계를 불러댑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 하고 모든 책임은 본인이 졌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오늘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먹고 있지만 그러나 그 뿌리를 부정하는 세대들이 침을 뱉고 있습니다. 오늘날 좌파들 가운데서도 박정희가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배우고 지금처럼 불을 누리고 있을까요? 흔히 말하는 강남 좌파들 모르긴 하되 박정희의 세대가 없었다면 그들도 지금쯤 저 어느 촌부에서 시골에서 김을 메고 있는 어느 한 농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박정희는 개인 것이 없다. 이분이 흔히 요즘 그 촛불 집회 촛불 세례기로 하는데 박정희야말로 저는 촛불이었다고 봅니다. 본인을 태워서 원민족을 밝히고 국민들을 먹여 살리고 본인은 고스란히 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통장이 없습니다. 스위스 계좌가 없습니다. 그 흔한 주식도 없습니다. 돌아가실 때 총탄을 맞고 왔는데 태극기를 덮으셔 놓으니까 본인이 누군지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계를 보니까 너덜너덜하고 혁띠를 보니까 낡았다고 합니다.
설마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구해낸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조국 근대화 수출 입국 중화공업 육성 같은 이런 것들을 또 새마을 정신을 마치 본인이 주문을 외우듯이 외웠고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구호를 외쳤습니다. 국민교육 헌장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오늘날 국민교육 헌장은 저 구석에 버려져 있는 유물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을 5천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게 만들었던 단절시켰던 과거와 중국의 조공을 바쳤던 그 패배주의, 그 사대주의에서 벗어난 위대한 혁명가적인 정신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유산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본인과 그 가족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부인을 총탄에 잃었고 본인도 흉탄에 쓰러져갔고 그 딸은 지금 좌파 세력들로부터 몰려서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선각자는 자기를 버려서 나라를 구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대우를 하지 않고 있고 평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말합니다. 지금 있는 이 정치가들이 정략가들이 그야말로 정략적으로 정파적으로 박정희를 평가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박정희는 시대와 역사가 갈수록 빛나는 보석이 되고 있고 지금 이 절박한 시대에 또 다른 박정희가 저 멀리서 말을 타고 대한민국을 구하러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원하다.